오늘은 엄마의 엑셀, 어쩌면 가장 많이 사용할 가계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는 카드, 이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카드 사용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소비 구분을 해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정렬한 다음에 그 카테고리별로 얼마를 사용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디를 우리 전체 생활비 중에서 어느 소비 구분이 제일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한번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3월, 4월, 5일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각 소비 구분마다 금액을 어느 정도 썼는지, 어느 달은 많이 쓰고 어떤 달은 적게 썼는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도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완성 화면까지 만들어 보는 걸 목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카드 내역이 필요하겠죠. 이용 내역, 각 카드 사용하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용 내역을 일자별로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검색 결과를 보시면 엑셀로 다운받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엑셀로 다운을 받아주시면 내 컴퓨터에 엑셀 파일로 자료가 떨어지게 됩니다.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폴더 안에 이렇게 신용카드 이용 내역 국내 통합이라는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좀 일부분만 발췌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먼저 받으면 이렇게 이용 일시 승인번호 등 이용 카드 가맹점령 이렇게 뜨는데요. 저희는 필요 없는 데이터들은 모두 지우고 꼭 필요한 이용 금액과 가맹점만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용 일시 승인번호 본인 구분 브랜드 이용 카드는 삭제하도록 할 거예요. 위에 있는 알파벳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세 번째 손가락 우클릭 누르셔서 삭제해 주겠습니다. 이 행이 전부 다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삭제되고 앞으로 당겨져 오죠. 그럼 또 승인번호 부분 삭제, 아니면 드래그 하셔서 이 알파벳 있는 쪽에서 드래그 하셔서 한 번에 선택 삭제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이용 구분과 매입 상태도 다 삭제를 해줄 건데요. 혹시 이렇게 할부 정보를 남기고 싶으신 분은 남겨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삭제해서 가맹점명하고 이용 금액만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수정해 보았고요. 데이터를 수정하신 후에 보기 편하게 글꼴을 변경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글꼴을 변경하실 때는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그 위에 글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글씨를 모두 설정하게 되죠. 글꼴, 글씨 크기, 글씨 색깔, 굵게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글씨 글꼴은 각자 보기 편하신 글꼴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글꼴 정해주시고 글씨 크기도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 정도 해서 작업하기 편하게. 자, 그리고 위에 상단의 제목 같은 부분도 보기 편하시게 더 굵게 해주신다거나 글씨 색깔을 바꿔주신다거나 구분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 파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여기다가 소비 구분이라고 적어줄 건데요. 사용하시는 분 따라서 이 명칭은 바꾸셔도 상관없겠죠. 자, 이거 역시 정렬, 글꼴도 정렬해주고요. 네, 이 작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에 데이터들이 복잡해지면 색깔이나 글씨 크기로 구분이 돼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가독성이 높아지니까요. 이 작업도 해주시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쿠팡에서 뭔가를 샀다. 근데 이거는 생활용품이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다. 그럼 얘는 차량 유지비일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목록을 보면서 얘는 교통비, 얘는 통신비, 얘는 세금, 이런 구분은 이 카드를 사용한 나만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번거로운 작업일 수 있지만 이거를 내가 정확히 해야 나한테 맞는 데이터를 구할 수 있거든요. 자, 만약에 쿠팡에서 이런 82,480원을 구했는데 이게 식비일 수도 있고 생활용품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정확히 하시고 싶으면 쿠팡 구매 내역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걸 또 따로따로 다 글씨를 써서 하다 보면 오타가 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리스트, 나만의 목록을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거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가정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쵸? 저는 뭐 일단 생각나는 대로 교육비, 의료비, 식비, 생활용품비, 외식, 의류 및 헤어, 차량 유지비, 세금, 보험, 교통비. 자, 하지만 요거는 이제 개인별로 나는 요런 카테고리로 나오겠다. 개인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로는 C2 셀을 선택하시고 만약에 지금 선택이 다른 셀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리스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C2 셀 확인하시고 메뉴에서 데이터로 갑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다뤄서 편집을 하고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거기서 보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항목이 있어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 중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습니다. 한 번 더 체크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 유효성 검사 창이 뜹니다.
여기서 저희는 제한 대상은 리스트를 눌러서 목록으로 선택해 주세요. 저희가 목록을 만들 거기 때문에 목록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원본에다가 아까 저희가 생각해 놓았던 소비 구분 카테고리를 쭉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뭐 교통비, 외식, 생활용품, 이런 식으로 원하는 카테고리를 쭉 이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다 타이핑을 해 보았고요. 다 되셨으면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선택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을 만든 셀은 이렇게 리스트가 생겨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그런데 여기 선택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거를 그 다음 셀에도 계속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셀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밑에 이렇게 초록색 두꺼운 네모가 있어요. 여기에 마우스를 가까이 이렇게 올려보시면 마우스가 이렇게 얇은 십자 모양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클릭해서 클릭한 상태로 쭉 드래그, 자동 채우기 기능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금 모양이 변했죠? 이 상태로 쭉 내가 내역이 있는 만큼 쭉 드래그해서 손을 놓으시면 아무것도 변화는 없지만 지금 클릭 해보시면 아까랑 다른 거 보이실 거예요. 각각의 셀에 리스트가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할 일은 하나하나 기억을 되살리며 소비 구분을 정해주는 겁니다. 자, 쿠팡은 저는 아마 생활용품을 샀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유소는 교통 차량 유지비가 될 것이고요. 이번에는 쿠팡에서 식비를 썼을 수도 있어요. 택시비는 교통비에 들어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주셔야 내가 내 데이터에 맞는 정확한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계속 해볼게요. 떡볶이는 외식이죠. 그리고 세금도 있을 수 있어요. 세금. 지금 보시면서 아, 이런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 CGV는 여가비로 들어가겠습니다. 블러드는 생활용품, 교육에 넣어도 되고요. 이거는 때에 따라서 다르게 하나씩 이디야는 외식이 되겠네요. 자, 주차장, 교통비, 생산성 본부는 자격증 취득할 때 낸 거니까, 자, 보험비도 분명히 많이 납부가 될 겁니다. 의료비, 공단은 세금으로 나갈게요. 보험으로 나가도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각자 황소곱창, 식분식비입니다. 자, 크린토피아 의료 유지비로 들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쭉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구분이 되었으면 이 상태로도 저희가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상단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필터 있습니다. 깔때기 모양의 필터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선택한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뜬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냐면요. 소비 구분을 내가 만약에 이 중에서 교육비만 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렇게 항목 중에서 모두 다 체크를 풀어주시고 교육비만 클릭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교육비로 선택하는 카테고리만 쭉 보입니다. 교육비가 이렇게 모아서 나오게 되고요. 나는 이번에는 이번 달에 외식을 얼마나 했지? 외식만 체크해서 외식원. 저희 데이터를 많이 지운 상태라 요거밖에 안 뜨는데요. 네, 외식비만 모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한 유용한 데이터가 될 겁니다. 이번 달에 차량 유지비는 내가 기름을 어디서 얼마나 넣고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필터 다른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용 금액에서 내가 한 달에 뭐 20만원 이상씩 쓴 금액을 보고 싶다. 좀 큰 금액을 보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숫자 필터가 있습니다. 숫자 필터에서 뭐뭐보다 큰,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상 쓴 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번 달에 사용한 것 중에서 10만원 이상 사용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